안녕하세요. 안전원의 주창희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모듈러 교사 및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3월 달에 교육부에서 아마 안내서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요. 저의 인적사항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1년 7월부터 제가 입사를 했고, 아마 21년부터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좀 저희가 모듈러 임시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아마 처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모듈러 때문에 학부모들이 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상적으로 저희 쪽에 주셔가지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 드릴 거는 학교 공사하고 학습권 보호, 그리고 모듈러 현황하고 요구 성능 분석,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별 고려 사항하고, 그다음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학교 공사 특성이 한번 보시면요, 어떤가요? 학교 공사.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에 학교 공사. 답은 앞에 써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짧은 공사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각 학생들도 같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공사가 좀 늦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공사가 상당히 어렵고 학습권 보호에 좀 문제성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학교 개교는 했지만은 학교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좀 지연되면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인데, 아마 공사가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듈러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했고요. 초기에는 대부분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모듈러라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학교에 분산 배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듈러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모듈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모듈러 수요가 부족했고요. 가격도 철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이슈냐면은 재사용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듈러 업체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임대를 많이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이런 데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 이런 사업들이 서울이긴 하지만은 좀 보시면은 뭔가요, 이게? 건축물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에 인접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경사로 있는 데도 있어요. 서울 지역 같은 데는. 그리고 옆에 주택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듈러에 대한 것들이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학습권 보호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 학교가 인근에 없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 내 유휴교실 쓴다. 지금 이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모듈러를 좀 많이 썼던 부분이 지금은 학교 내에 유휴교실 최대한 많이 쓰고 모듈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쓰고 있고요. 근데 아예 모듈러 쓰는 방법. 근데 요것들이 조금 잘 보시면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듈러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임시로 쓰시다 보니까 쓰고 나면은 가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매몰 비용이 크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고 있고요. 대신 모듈러 교실이 옛날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 컨테이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듈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한번 저희가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런 키워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모듈러 건축이 철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따뜻하다.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모듈러 교사면은 빨간색은 부정적입니다. 반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건축은 괜찮은데 교사 시설에 오면은 안 된다. 왜냐면 컨테이너 이런 거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듈러는 교사
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공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달리 보면은 그 기존에 했던 것들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실제적으로 뭐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한번 현황을 보시면 우리 모듈러라든지 이런 프리패브 공법 자체는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코로나 때도 어떤 공장 제작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듈러를 쓴 거는 2023년부터 서울에서 썼고요. 서울 자체가 아까 보시면은 공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하고 좀 비슷한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군대가 비슷합니다.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군대하고 학교가 좀 많이 쓰고 있었죠. 지금 한 2020년대에 오다 보니까 평창 같은데 모듈러를 썼어요. 호텔 그 부분 모듈러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지만은 거의 준 연구시설물처럼 쓰고 있고요. 우리 초기에 모듈러 보시면은 어떤가요? 지금 모듈러하고 약간 안 좋아 보이죠? 이렇게 좀 티가 팍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안 좋습니다. 이게 뭐 교실 형태 이게 그냥 체육관 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중축형이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모듈러 자체가 품질이 외국 거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품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소음이 하고 진동이 엄청 컸습니다. 철골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바닥재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대방초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듈러 형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교실은 9 곱하기 7.5 정도인데요. 모듈러는 차량 운반 때문에 좀 더 작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이런 가로폭이 넓은데 학교는 근데 얘는 세로폭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있고요. 그럼 모듈러가 한번 보시면은 공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초를 뭐 평지이긴 해도 그냥 평기초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철판 형태로.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우리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하죠. 저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지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게 보시면은 상당히 빨리빨리 짓고 하죠. 그리고 우리 네미콘 차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냥 트레일러에서 크레인으로 올리는 거 정도.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좁아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있어야 되는 게 모듈러의 특성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도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체험관을 좀 만들어서 운영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단지 여기도 모듈러 형태는 아니었어요. 약간 프리패브 형식으로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듈러 건축에 대한 것들은 공업화 주택하고 유사합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 관리 우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성능 조달청에 공고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대체로 주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환기, 열환경, 내구성, 음악경 이런 것들은 따져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 제작 설치는 어떤 KC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성능도 학교 시설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성 건축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은 성능들이 대부분이 교사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추려면 엄청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고가로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임대다 보니까 약간 싸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은 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3층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2층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임시 시설물 자체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균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임시라는 단어를 지금 잘 안 써요. 그래서 모듈러 교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능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아까 우리 초창기에 있던 모듈러 자체는 대체로 만족도가 낮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만족도. 근데 다만 이제 진동 같은 거는 아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진동까지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그때는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재사용에 대한 문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 시설 쓰실 때는 신품을 다 쓰시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을 하고 재사용도 신품에 준할 수 있게끔 가업시설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부실 시공 자체들도 이렇게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안전성 평가. 그러니까 모듈러 중에서 임시교사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안전성 평가를 안 하는데요. 영구시설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성 평가 자체를 공사 중에. 그리고 일부 모듈러는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곰팡이를 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부 또 공기질의 부족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내화 구조에 대한 것들 하다 보니까 내화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말려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동했을 때 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기질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안내서 같은 데는 공기질이라든지 재사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 프로세스별로 고려사항은 우선은 모듈러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발주내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서 조립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시면은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고 와서 조립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 원래 일반적 공사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는 현장이 어떤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도 다 모듈러를 이렇게 사겠다 했는데 실제로 모듈러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왜냐 아까도 보시면은 경사지역 혹은 문이 좀 좁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트레일러가 가려면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서 같은 데서도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주도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조달청하고 혁신 조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혁신 조달은 구매만 돼요. 근데 우리가 공사 시 쓰는 임시 교사는 우리가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장터에 보시면은 종합 쇼핑몰에 별도로 임대에 대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임대는 별도로 있다. 임대 서비스 방식으로. 그 혁신 조달은 구매 형태로 돼 있고요. 그런 거 구분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으면은 모듈러 공장 제작 기간하고 이게 어떤가요? 중복이 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현장 설치는 2개월 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공기질 같은 것도 하기 위해서 베이크아웃이라든지 해서 나중에는 이제 관리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사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제작하는 거는 공장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리패브의 장점이라는 게 현장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습권 보호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사 기간들도 짧아지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모듈러 설치할 때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우리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든지 폭들이 도로교통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춰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모듈러 이동 차량이 한 17m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전 반경 각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요 17m의 전고 4.4, 전폭 3.6, 이 자동차 크기를 하고 2차선 이상의 일반 도로가 필요하고 코너 반경이 여기 17m니까 17m의 반경 코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노베드라고 조금 더 낮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사지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크다 보니까 차량 통제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블록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도 없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교문 있죠, 교문. 교문이 작아가지고 교문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까 뭐 장비 또 하나 더 있었죠? 크레인. 크레인 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우리가 트레일러가 왔는데 이 크레인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규격이 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톤 정도 이상이니까 한 13m 폭 6.5. 이게 아웃리거라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닭발이라고 해요, 일명.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운동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반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연약 지반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 것들도 좀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러 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설치가 되는지, 우리 학교가, 그리고 크레인이 설치했을 때 지반이 안 무너지고 어려움이 없는지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듈러 운반 가능 여부 보시면 여기는 어떨까요? 비좁은 골목, 코너 진입이 안 돼요. 도로 보시면 여기 골목이 좁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야 돼요. 17m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또 경사로예요. 그리고 나무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경사로가 너무 좁죠. 여기도 보시면 어떤가요? 경사로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그런 학교 여건이다. 그러면 이제 모듈러가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막 빽빽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 민원 처리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자체하고도 다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임대 비용 같은 것들도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학교당 뭐 최소 11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 할 때도 학교 한 개를 고치는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화 모델 같은 거 뭐 전자칠판, 마감재 이런 거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육청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봐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매하고 임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우리가 한번 36개월 정도 그거를 좀 봅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돌릴 수 있을 때는 구매가 좋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 임대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딘가 쌓아놔야 되는 거고 혹은 이동하든지 보수 보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임대가 싼 부분이 있고 구매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거는 구매가 좋으시겠지만 12년이 좀 넘는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검토 결과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임대 같은데 구매는 6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죠. 그리고 그 거는 다 대체로 우리가 임시로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업체마다 사이즈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좀 뭐 공간이 넓은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중고등학교는 좀 작은 필요가 있다 보니까 업체마다 3개를 합쳐서 교실 1개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인 9 곱하기 7.5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3m, 3m, 3m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것들은 2개 합쳐진 것들은 좀 작습니다. 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트레일러 크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학지서를 잘 쓰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되겠죠. 전체 교실 합쳐서 67.5가 돼야 된다든지 뭐 그런 문구가 있으면은 3배드짜리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요. 모듈러 교실수 산정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듈러 형식, 2방식 2개 2타입을 할 건지 3개짜리를 할 건지를 좀 고려해 보시고 최대 설치 가능한 모듈러를 산정하시고 필요 교실 수를 산정하고
대체 가능한 교실이 있어서 그거 적정화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모듈러 스페이스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는 75%, 80% 정도 이용률을 가져요. 교실 한 개당. 근데 우리가 모듈러 특성이 뭔가요? 임시로 쓰기 때문에 90%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교실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일반 교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모듈러 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변기장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대체로 한 층에 한 개씩 여자 남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길이가 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면 부지 여건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따져 보시면은 우리가 교실 크기 있지 않습니까? 9 곱하기 7 교실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한번 재보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문이라든지 이런 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아웃리거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를 보시고, 우리 저기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지도에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같은 걸로. 길이를 이렇게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몇 개. 일반 교실 15개, 특별 교실 몇 개인지 이렇게 산정할 수 있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유교실이 있는지. 그래서 그 교실 수를 뺍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고려하셨는데, 모듈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좀 더 필요하냐 아니냐 그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교실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도면은 모듈러 업체에서 이렇게 그려서 가져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 제작을 하는데 재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기존에는 제작을 하니까 신품 그냥 갖고 오면 되죠. 근데 지금은 신품이 아니고 재사용한 것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력 카드를 저희가 안내서 같은 데 좀 만들었어요. 관리, 제작업체에서 쓸 수 있게끔. 전체 모듈러는 몇 개고 재사용은 몇 개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공사명 이런 건 일반 사항인 거죠. 근데 재사용 모듈러에 대한 이력 같은 게 어디 학교에서 왔고 몇 개 정도 썼는지, 그건 몇 개고, 그리고 보수 보강을 했는지, 실시했는지, 또 재사용이 몇 회 했냐, 다른 학교에서도 몇 회 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보수 보강에 대한 것들 몇 층에 몇 호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강화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고요.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이력들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운송 같은 거는 보시면 아까 모듈러 야적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공간 자체. 보양 같은 건 뭐냐, 왔다 갔다 할 때 잘 싸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모듈러 업체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관리 같은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운송이라든지 하차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 시에는 우리가 보시면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체로 그냥 평기초를 많이 이렇게 철판 같은 걸 깐 다음에 위에다 올리는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평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요. 지붕 공사 같은 것들도 우리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이라든지 마감은 우리가 일반 학교 수준으로 잘 돼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즘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천장 같은 것들이 다 뜯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숍 같은 데도 요즘 다 천장 띄고 하잖아요. 좀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좀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초등학교는 있는 게 좋아하시고요. 중고등학교 정도는 애들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많이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감 공사는 이제 모듈러 교사에서도 이게 잘 사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이런 것들도
천장 같은 데 다 뜯어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뜯어져서 나온 것들도 우리가 그냥 검사하고 했을 때는 훨씬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이거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공정면 발주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 시에 이렇게 설치 가능 유무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손이 됐는지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는 사실 이게 모듈러 교사가 임시 시설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안정성 평가를 할까요 말까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 시설물은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보니까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라고 해서 안전성 평가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수리 항목은 교사 운송, 설치, 해체, 통학로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모듈러 특성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 보시면 관리계획서는 업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돼 있는지, 만약에 아까도 보시면 모듈러가 상차를 하고 이동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혹은 우리가 용접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피해가 없을 수 있게끔 하고 착공이 나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운송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진입로 같은 걸 지도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하고 진출입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발주하실 때 그걸 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가할 때 좀 규모가 크다. 우리 학교 모듈러가 한 30억, 40억 들어간다. 그럼 안전관리 계획서를 우리 학교 지도단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겠죠. 또 진입로는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작성하면은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이 업체는 안전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했는지 할 수 있고요. 야적 장소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판단할 수 있게끔 업체에서 하고요. 하차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뭘까요? 저 밑에 그게 저기입니다. 크레인에 대한 그림이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려서 안전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합니다. 하차 같은 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접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게끔 불티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 운영 같은 거 넘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면 좋고요. 해체, 뭐 상차, 학생 동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듈러 운반 차량하고 이게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 등하교 시간에 겹치면 안 되다 보니까 신호수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고요. 안전관리계획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이제 제작 업체에서 이게 수립됐는지 뭐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사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듈러 차량하고 크레인이 들어간다는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검토 확인서.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더라. 그리고 이행 확인서는 그거 우리 업체에서 내가 검토한 거대로 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 때 그게 잘 된 거를 먼저 선정하고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를 이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모듈러 공사하실 때 안전관리가 훨씬 용이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네어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연구시설물처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질도 우리가 보시면은 학교 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 총, 휘발성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축 학교도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공기질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가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하실 때 모듈러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다만 우리가 처음에 설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로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가구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업체에서 나올 때가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네아 페인트라든지 페인트 종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하자 검사를 하시고 베이크아웃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시고 유지 사용하시기 전에 사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어린이 활동 공간은 초등학교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게 교실이라든지 컴퓨터실 도서관에도 우리가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계획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죠. 과태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좀 개발한 게 이제 설치 전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제작 업체에서도 똑같이 방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교사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공제 상품 구매일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일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험 가입을 하십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끝났네요.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혹시? 이 기분이 제일 좋으실 텐데.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모듈러 덥네요 저도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요즘 모듈러 설치가 가능하냐 우선은 첫 번째 차량 운동이라든지 이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재사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즘 가격을 예전에는 뭐 100만 원이었다면은 지금은 저가로 막 60만 원 이렇게 들어오실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다 싸놓으면 그만큼 비용이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이 임대라는 게 약간 리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냥 차라리 빌려주는 게 낫다. 그냥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쌓여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싸진 가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 비중이 커지면은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뭐 우리가 운반했을 때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력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력 관리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 그러면은 업체한테 책임을 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모듈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임시 말고도 지금 연구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관리 자체들도 일반 교실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라는 단어를 뺀 이유가 교사동 공법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 다만 이제 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발주하실 때 과업지서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안내서에도 과업지서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은 부산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가 수탁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요청을 하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네. 너무 재미없게 했나? 됐나요? 혹시? 네. 네, 감사합니다.